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7장까지 JSP에 대해서 많은 액션 태그들도 알아봤고요. 이제 액션 태그 중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니군요. 태그 라이브러리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JSTL 하면서 같이 배우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자바 빈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빈이라는 개념, 이제 자바를 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뭡니까? 클래스라는 개념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클래스 A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에는 멤버 변수가 오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멤버 메서드, 즉 속성과 기능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클래스죠. 물론 여기에 생성자도 있겠습니다만은 막 이러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getter setter라는 메서드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쓰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읽어내고 뭐 이러한 등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 빈이라는 이제 객체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이제 MVC 패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게시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품들을 우리가 만든다든지 이런 걸 나타내고자 할 때 이 클래스에다가 이제 DAO 객체라든지 DTO 객체, 통상 이 클래스 객체는 이제 DTO가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와 멤버 변수에 담아서 우리가 이제 DB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DB하고 연결을 한번 하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자바 빈을 쓰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빈은 JSP 페이지 코드에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클래스다 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클래스의 장점이 뭐였어요? 설계도잖아요. 그죠? 클래스가 설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하고 객체라고도 하죠. 그죠? 그걸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 재사용성을 재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힙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클래스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즉 빈을, 여기에서는 이제 JSP에서는 빈이라고 하는데, 클래스를 하나 잘 설계해 놓으면 우리가 그거를 뭐 상속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좀 더 확장을 해 나갈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반복적인 작업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빈을 이렇게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빈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자바 언어의 데이터, 그죠? 속성과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속성, 멤버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기능, 멤버 메서드로 이루어진 클래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JSP 페이지를 만들고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우리가 빈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use bin이라는 액션 태그입니다. 그리고 빈의 내부 데이터를 얘는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바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바를 학습할 때 클래스를 왜 만들어요? 그쵸? 붕어빵 틀이잖아요. 아니면 설계도라고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붕어빵 틀은 왜 만듭니까? 바로 붕어빵을 많이 만들기 위함이죠. 그죠? 자, 그래서 빈을 사용하는 궁극적 목적은 디자인 부분, 즉 프론트 단, 우리가 이제 사용자에게 응답할 때 HTML 코드하고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MVC 패턴에서 여기는 이제 우리는 B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 부분으로 분리하고 복잡한 뭐 JSP 코드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재사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얘는 B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얘는 이제
컨트롤러하고 저 DAO, DTO 객체 그러한 이제 컨트롤 비즈니스 로직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빈이 일단 클래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클래스가 갑자기 왜 나오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게터와 세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값을 저장을 하고 값을 불러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빈을 자바 클래스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를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데이터 객체를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인스턴스죠. 그죠? 객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객체가, 그죠? 데이터 객체에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게터와 세터, 즉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보다는 우리는 이제 멤버 변수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게터와 세터가 존재하죠. 이건 메서드들이다. 그죠? 그래서 게터는 불러오는 거, 세터는 지정하는 거, 저장하는 거. 그죠? 그래서 빈을 만든다는 것은 데이터 객체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아래 코드를 잠깐 보면, 자,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멤버 변수가 이렇게 프라이빗는 접근 제어자인 거 다 알고 계시고, 그죠? 이름은 스트링, age, grade, student num 이런 네 가지의 즉 한 개는 스트링 타입이고 세 개는 인트 타입으로 되어져 있는 뭡니까? 멤버 변수들이 4개가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가 있고요. 물론 이 기본 생성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굳이 이렇게 추가를 안 해줘도, 누가? 컴파일러가 알아서 최소한 한 개의 생성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규칙을 지켜주죠. 그래서 이 4가지의 멤버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getter, setter, 뭐 이런 것들이 딱 있습니다. 만들어주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결과론적으로 자바 클래스다 맞죠? 네, 자바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B는. 자, 그 다음 보죠. 근데 이 빈을 작성할 때 우리가 규칙이 좀 있는데요. 뭐 그렇게 뭐 이거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등 뭐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한번 보면 돼요. 그래서 자바 클래스는 java.io의 serializable interface를 구현해야 된다. 아,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요. 이 serializable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객체를 인스턴스를 만들면 이제 고유의 시리얼 넘버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객체를 내보낼 때 그리고 객체를 받아올 때 뭐 이런 거 등등을 할 때 저장했다가 읽어오고 저장했다가 읽어오고 등등을 할 때 우리가 이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면 얘가 자동적으로 이제 뭡니까 객체를 이제 우리가 내보내거나 이런 거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객체 직렬화 할 때 직렬화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렬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출력 스트림으로부터 혹은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이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와 멤버 메서드가 있는데 그 멤버 변수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객체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렬로 버퍼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렬화라는 개념이고요. 여러분들 뭐 그 자바 IO 패키지를 공부를 하셨겠죠. 그죠? 파일 입출력. 거기에 보면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 시리얼라이저블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굳이 근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현업에서 이걸 저도 써보지는 않았는데요. 뭐 근데 제가 이거를 쓰기는 쓰죠. 한 번씩 쓰긴 쓰는데 아주 가끔 가다가 쓰니까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시리얼라이저블은 실제 어 확실히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도 뭐 있다 뭐 그렇게 이렇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면 좋죠. 그러니까 권장사항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인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값을 세팅을 할 때, 기본 생성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하고 기본 생성자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멤버 변수인 property는 private, 그죠? 최고 이제 접근 제어자 중에서 상당히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게끔 private라고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암호화가 아니죠.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멤버 변수인 property는 뭡니까? getter와 setter 메서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읽고 저장하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getter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멤버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메서드고 setter는 저장할 수 있는 메서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크게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리퀘스트를 하잖아요. 그죠? 리퀘스트를 하면 JSP 코드가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빈지를 내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useBin이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값을 이렇게 자바 빈지를 통해 가지고, 가져오거나 혹은 저장을 하거나를 할 때도 이 자바 빈지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반대로 읽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DTO로 만들어서 받아오든지 저장하든지 등등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응답을 해 주게 됩니다. 그 결과값을 뭐 보여주는 조회를 하게 되면 결과값을 읽어서 빈지에 실어서 그 값을 보여줘야 되고요. HTML 코드로. 그죠? 그런데 얘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저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회원가입이다라고 하면 멤버라는 그러한 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름, 나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빈지에다가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바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볼게요. 자, 자바 빈지의 작성예인데요. 자, 뭐, serializable, 이렇게 해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는 private에서 int, string 하고, 이제 두 개의 멤버 변수를 지니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기본 생성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getter, setter, getter, setter, 이렇게 존재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몇 개의 클래스를 만들고 그거를 useBin이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제 bin에 관련된 액션 태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useBin입니다. 자, 액션 태그 중에서 bin에 관련한 태그가 있는데 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 그러니까 수정, 요거는 세터가 많이 하죠. 그리고 읽어오는 역할을 하는데요. 업데이트, 수정 관련해서는 우리가 setProperty라는 값의 속성, 태그가 있고요. 데이터를 읽어오는 역할은 getProperty입니다. 그래서 useBin 태그부터 보면요. 특정 빈을 사용하겠다고 JSP 페이지에 우리가 딱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JSP하고 useBin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바에서 만약에 스튜던트 객체를 우리가 여기 있네요. 제가 적어 놓은 게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에서 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앞에와 같이 만들었다면 스튜던트 얘는 참조 변수가 됩니다. 그죠? 참조 변수. 그래서 얘는 스택에 잡히고 그리고 이렇게 new student 하면 이 객체는 힙에 만들어지죠. 힙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튜던트는 이 힙에 만들어진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멤버 변수를 쓴다든가 아니면 멤버 메서드를 호출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참조 변수가 바로 여기서 JSP에서는 액션 태그에서는 id를 student로 설정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바로 빈 이름입니다. 알겠죠? 빈 이름이고 요거는 똑같이 참조 변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이거를 내가 스튜던트 참조 변수로 하겠는데 이 스튜던트로 하는 클래스가 어디 있니?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경로를. 그래서
자, 패키지명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student라고, 이거는 패키지명입니다. 그죠? 점 해서 student 하면 여기다가 student 점 자바는 아니고요. student 클래스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cope이 나오는데요. 이건 범위죠. 그죠? 그래서 페이지라고 하면 얘는 생성된 페이지 내에서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 밑에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에서 생성된 페이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이 값이 많이 설정이 되는데요. 통상 페이지가 바뀌고 뭐 빈객체가 공유 유지가 이거는 안 되겠죠. 왜? 해당 페이지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코업이 리퀘스트 요청을 받고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생존이 되는 스코업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처리하고 응답하면 이때는 이 빈객체가 이제 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이제 리퀘스트고요. 그 다음에 세션은 클라이언트당 하나씩 할당되는 영역이다.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를 종료하기 전까지 유지가 된다.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형 좀 웹사이트를 만들면 통상적으로 세션의 범위를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계속 우리가 응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살아있어야 되죠. 그죠? 그죠?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고 그 사람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끊어버리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죠? 인밸리데이트 배웠다. 그죠? 그거 하게 되면 자 얘가 이제 뭐죠? 메모리에서 제거가 되죠. 누구에 의해서? GC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죠.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따는요, 한 사이트의 전체의 범위를 가지고 얘는 서버가 종료될 때 전까지 유지가 된다. 즉, 이런 이제 유즈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서버가 살아있는 동안 백에서 이제 우리 돌아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백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웹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게시글을 만약에 만든다. 만드는데 게시글을 적을 때 우리가 이렇게 페이지 보여주고 그죠? 포털 사이트에서 보면 여기에 메일 내용이나 이런 걸 적으면 데몬스레드라는 게 있어서 얘가 5초 동안 뭐 이렇게 자동 세이브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백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웬만하면 그 어플리케이션 사이트가 서버가 다운되기 전까지는 이제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서버에서 이제 어떠한 유저가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기다릴 때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떠한 요청이 들어올 때 그리고 또 뭐 스레드 풀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이 스코프를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자바 빈에 관련된 액션 태그는 뭐 ID, 클래스, 스코프 앞에서 한번 봤죠. 그죠? 그래서 자바 빈즈에 식별하기 위한 이름, 참조 변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패키지 이름을 포함한 자바 이름이다 라고 했고요. 클래스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자바 빈즈는 인수가 없는, 즉 매개 변수가 없는 기존 생성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상 클래스는 안 되죠. 추상 클래스는 뭔지 아시죠? abstract 클래스라고 해서 추상 메서드를 한 개라도 이상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스턴스를, 즉 객체를 생성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 메서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스코프, 방금 지금까지 이전까지 설명드렸던 영역, 그죠? 페이지가 기본값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자, 액션 태그의 사용 예인데, 자, useBin에서 ID, 이거는 멤버 클래스다, 그죠? 그래서 DTO 객체로 여기에 DTO로 만들어가지고, DTO 패키지에, 그죠? 멤버 bin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죠? 클래스로. 그리고 스코프는 페이지고요. 그래서 멤버 bin 해서 자, 요거는 이제 request get attribute 해서 우리가 멤버 이렇게 해버리면 뭡니까? 멤버로 타입을, 얘가 어차피 리턴하는 타입이 오브젝트니까요. 멤버로 다운 캐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멤버가 널이냐 물어보죠. 널이면 멤버는 new 멤버 begin으로 해서 생성을 하고, 그리고 리퀘스트 해서 세터를 이용을 해서 요청할 때 자 멤버를 멤버로 이렇게 요 값을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렇게 됐죠? 예,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et property 자바에서 세터고요. 그리고 get property 자바에서 get입니다. 데이터 값을 설정을 할 때는 이렇게 JSP 액션 태그 중에서 역시 set property 해서 name이 아까 우리가 봤던 useBin에서 id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조 변수를 넣고요. 이 property는 멤버 변수 속성, 그죠? 멤버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그래서 name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value 해가지고 자 홍길동이라고 지정을 하면 얘는 비로소 홍길동의 값을 이제 name에다가 빈지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세프라퍼트니까 됐죠?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getProperty는요 말 그대로 얘는 읽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읽어올 거냐? 참조 변수는 이거고요. 그리고 속성은 내가 name을 읽어오고 싶어. 그럼 얘가 출력하는 값은 당연히 getter가 출력하는 값은 위에서 홍길동을 했다면 홍길동을 읽어오겠죠. 됐습니까? 예, 요게 바로 getProperty, setProperty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 name, property, value, 그리고 ferom이 있는데요. 보시면 name은 id 속성값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property가 있는데 아까 봤다시피 property는 속성이다 그랬죠. 근데 자바빈즈의 property 이름입니다. 만약 property 이름에 아스타리크, 그죠? 곱하기 표시를 사용하면 모든 요청하는 파라미터가 자바빈즈 프로퍼티에 세터 메서드에 전달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멤버 변수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getter, setter를 다 이렇게 클래스 빈지에 만들어 놨다면 우리가 자바의 JSP의 set property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거를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set property 해줘야 되잖아요. 저장하려고 그러면. 그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안 하고 그것을 아스타리크로 한 번만 지정을 이렇게 하면 모든 요청 파라미터, 즉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무언가 입력을 하면 그 값들을 뭐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에 탁탁탁탁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자동으로 이제 넣어주기 때문에 한 번만 쓰면 되겠죠.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value는 말씀드린 바대로 자바 빈지의 프로퍼티의 value 값이죠. 그래서 만약에 프로퍼티 값이 null이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 요청 파라미터인 경우에는 set property action 태그가 무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왜 저장할 게 없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farm은요, 자바 빈지의 프로퍼티 전달하는 요청 파라미터 이름인데, farm과 value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어요. 통상 value를 많이 쓰는데요. 그냥 둘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가 올라온다.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액션 태그 쓰겠다라고 지정을 한 거죠. 그죠? use bin 사용하겠다고. 그리고 세터를 통해 가지고 액션 태그를 하는데, 자, set property 해서 멤버 id를 어드민으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빈지에서 이제 우리가 out.println에서 id에서 member.getID 하면,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자바 빈에 있는 getter를 이용을 해서 읽어온 값이죠. 맞나요? getter에서 id를 읽어오면 얘는 어드민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은 name과 property, get property에서 그래요. 그래서 useBin에서 식별하는 참조 변수고요. 그죠? property는 우리가 getter 메서드에 역시 전달이 되고요. 이걸 아스타리크를 쓰면 역시 모든 property에다가 요청 파라미터에다가 메서드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get property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멤버의 name을 갖고 와라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자바 빈즈에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자, 프로퍼티를 출력을 하면 멤버의 getName에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리단에서 이렇게 출력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다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빈이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좀 간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바를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게터와 세터, 생성자 이런 것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만 단지 그게 get property, set property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아이디가 바로 참조 변수가 된다라는 그 값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이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들어보니까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웹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작성을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끌고 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액션 태그고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그러한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빈즈를 가지고 여러 개의 예를 한번 해보면서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다음 장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MySQL하고 같이 연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요 뭡니까? 이론에 관련된 거, 빈지에 대한 이론에 관련된 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저는 다음 실습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